자, 푼 것 중에 질문을 보세요. 없어? 너 질문? 수영이 질문 없어? 어? 있어요. 어. 설마 3번까지 푼 거야? 이거 다시 풀어보. 아, 근데 왜 춥지만? 많이 들릴 것 같아. 뭐 어떻게? 시험도 아닌데. 트라우마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왜 집에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왔고 너희 큰아빠 얘네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대 가면 서울대 장기 북극비가 녹아내려서 동민이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네? 잘했어요. 몇 문제 했어? 깨끗한데요? 수영이 질문해. 자 오늘 수업 개요를 그럼 해줄게. 일단 오답 푸는데 친구들 오답을 얘들아 잘 봐. 친구들 오답이 되게 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누군가는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리느냐 이유가 조금씩 있어. 오답 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다 푸는 거는 좀 많은 것 같거든. 대표 유형만 오늘 다 풀고 채점하자. 그래서 집합 한번 복습하고 학교 선생님이 집합 안 들어간다. 아 근데 내가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지금 공통수학 2에 함수가 50% 넘게 남아있지. 50%라고 치자. 그 D가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 다음 무리함수, 그 다음이 경우의 수냐? 순혈조합이 있나 요새? 행렬인가? 행렬은 했지. 겨울에서도 1학기 때 걔네 1학기 때 아 행렬도 맞다. 그럼 공통수학 2는 아무것도 없어? 공통수학 2 왜 이래? 또 맨 끝이 무리함수라고? 아 그러네. 아 선생님이 왜 그런 요거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집합 명제가 이번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양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함수도 다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어 또. 아 이번 시험도 만만치 않겠는데. 대체 이렇게 돼야지 뭐 좀 낼만한 범위가 나올 것 같네. 근데 여기는 좀 한 세트니까 요게 함수가 잘 되고 나면 요 뒤는 조금 쉽긴 할 거예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낼 만한 문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질문. 23. 24. 또 5번. 7번. 뭐요? 자, 5번, 7번부터 보자. 집합의 표현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플러스 알파.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을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건 잘 안 치긴 하는데. 자, 원소 나열법은 얘들아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 뭐 원소 나열법 뭐 어쩌라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러면 원소 나열법에서 나올 게 이거 안 된다는 거. 같은 원소 두 번 쓰는 거 안 됨. 이거 말고 나올 게 별로 없어. 근데 저것도 안 나온 지 엄청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집합의 표현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조건제시법밖에 없다는 거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을 해석할 수 있냐 이런 거야. 알겠니? 그러면 5번, 7번이 (5번) 7번을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뭐 문제를 만들어 볼게. 아, 좋아. 너희들의 해석 능력을 볼게. 자, x라는 집합이 있고 원소가 1, 2, 3이래. 자, 그리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집합은 이렇게 생겼어.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조건제시법 여기 왼쪽이 원소의 모양이라고 했어. 원소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야. A, B. A랑 B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A는 X의 원소다 이런 뜻이죠. 엘리멘트에 의해서 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 수영이가 물어봤잖아. 엘리멘트는 이 모양으로 생겼고 컨테인 부분 집합은 C 모양으로 생겼어. 뭐 그렇게 외우던지. 자, A는 X의 원소고 B도 X의 원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볼 때 X의 원소 1 하나 따오고 X의 원소 3 하나 따와서 A를 1이라고 치고 B를 3이라고 치는 거지. 1 곱하기 3이 이 집합의 원소가 돼 안 돼 이거나 되죠. 됐어? 그럼 이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니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제 니네들한테 질문은 이거야. 여기서 헷갈리는 단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재윤아, A, B가 같은 숫자여도 될까 안 될까? 1, 1 뽑아서 1 곱하기 1 해도 돼 안 돼? 됨? 안 됨? 윤서는 1이랑 1 모아가지고 돼?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가 되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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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안 될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써놨는데 A랑 B가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봐. 어때? 요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아 A랑 B가 다른 문자를 썼으니까 A, B가 같으면 안 되는구나 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때?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너무 불친절하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요것만 보고 A, B가 같으면 안 된다고 추론을 해. 확대 왜곡인 거지. A, B는 당연히 같아도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잖아. 우리가 지레 짐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럼 이게 A, B가 같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봐라. 이게 얼마나 불친절하게 써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적어도 이런 말 정도는 좀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이면. 그치? 그래서 같은 원소끼리 뽑아서 곱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 왜? 1은 X의 원소고 1은 X의 원소니까 이것만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 1 곱한 1, 1, 2 곱한 2, 1, 3 곱한 3, 1은 2, 2, 2, 4, 2, 4는 6, 뭐야 이씨 3, 6, 9. 자, 이게 이 집합
되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준 것 같아.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번 문제는 얘들아 이 문제보다 쉬워 어려워? 더 쉽죠? 응, 더 쉬워요. 아 선생님 저 지수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뭐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 A, B가 아예 다르니까 더 쉽지. 아 근데 원소 개수가 뭔지 모르겠다고 추론을 해보자 얘들아. 요게 A 집합이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원소 하나 뽑고 여기 있는 원소 하나 뽑아서 곱한 게 원소래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는 집합은. 그러면 그 집합에서 제일 작은 원소가 얘네 둘 곱한 거 아니야? 2의 제곱이 제일 작지. 그럼 제일 큰 건 얘네 둘이 곱해진 2의 9제곱 아닐까? 그럼 이 사이에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이 들어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2부터 9까지니까 8개의 원소가 있다. 2제곱부터 9제곱까지니까 8개의 원소가 있다. 헷갈리시면 손으로 세고요. 7번 지워도 되니 요거? 이렇게 자 A 집합부터 해석을 해보자. X바 원소 모양이 X인데 X는 2의 N제곱이래. 근데 N은 자연수래. 이나나 A 집합 원소 개수 몇 개야? 어? 여러 개? 여러 개야 무한개야? 무한개죠. 그렇지? 왜? 자연수가 무한개니까. 그러면 n이 자연수래니까 여기 n에 1 넣은 x가 2가 되는 상황이 원소야 아니야 얘들아? 원소죠. 이 원소야. 그 다음에 n에 2 넣은 2제곱도 원소야. 3 넣은 세제곱도 원소야. 계속 가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B집합은 똑같이 생겼는데 y와 y는 3n제곱이니까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래서 무한까지 가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C집합은 x, y로 원소가 생겼는데 x는 A집합 원소고 y는 B집합 원소래. 그랬을 때 C의 원소가 아닌 걸 찾으시려고 이랬지. 자 그러면 얘들아 C의 원소 하나만 만들어 보자. 2의 3제곱 이렇게 안 나오고 뽑고 3의 제곱 뽑아서 곱한 거 이거 원소야 아니야? 원소죠.
자, 그러면 C집합의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얘네들을 곱해서 만든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들아? 눈으로 보기에 소인수 분해했을 때 밑이 2랑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 5개 중에서 소인수 분해를 해봤을 때 2, 3으로 구성되지 않은 애가 누구냐는 거야. 이 하나만 단독으로 있어도 얘들아 안 되겠지. 왜냐면 얘네 둘이 무조건 곱해줘야 되니까. 그거 찾으래. 누구요? 응? 126인가? 얘네 소인수분해 이렇게 배우네? 네. 어떻게 배웠는지도 까먹었는데. 이거 아니야? 얘네들이 배우는 방식이? 자! 7인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 된다. 소인수 분해 마지막에 갑자기 소인수 분해 문제로 바뀌어버리네. 이다음 답 고르는데 헷갈리노 안 헷갈리노? 얘들아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재윤아? 그러니까 숙제 때문에 타협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 이거 같아 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계속 틀려 그랬을 때는 이제 타협 없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를 대충 찍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헷갈리는 걸 완벽히 없애야 됩니다. 그 당일날 안 없어지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속 생각해 봅니다. 예은아 이거 헷갈려 안 헷갈려? 다 고를 때 안 헷갈리지. 윤서 안 헷갈리죠. 수학은 별로 얘들아 헷갈리는 게 없죠. 헷갈리면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3, 24번 쪽으로 23, 24 풀로 날아가 봅시다. 그렇게 보세요. 뭐냐? 수영이가 공부를 좀 하긴 했구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23번, 24번 문제만 슬쩍 보고 유형은 안 봤거든? 내가 얘네 둘의 유형을 추론을 해볼게. 이 유형명이 뭔지. 봐봐. 일단 24번 집합은 멱집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오늘 설명해 줄게. 23번은 멱집합은 아니야. 괴상한 집합이야. 그러면 이 두 개로 추론을 해봤을 때 이 둘 다 집합을 처음 배운 사람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둘이 같은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으로 묶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묶어놨어. 그러니까 굳이 유형명을 짓자면 어려운 집합, 니네가 해석하기 힘든 집합 이게 유형명일 텐데 괴랄한 집합 이런 건데 그렇게 지으면 좀 구리니까 아마 선생님이 유추해 봤을 때 무슨 조건이 제시된 집합, 조건이 있는 집합, 조건을 해석하는 집합 이따구로 돼 있을 겁니다. 뭐야 유형명이? 틀렸네. 부분 집합 개수세라는 거였어. Sorry. 이 집합들의 부분 집합 개수를 쓰라고요.
자, 야, 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가 있는데 뭔 어려운 수학 학원 들어간다고 누나가 고등학교 문제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 가르쳐줬지. 누나는 잘 알아들어서 좋더라. 요만큼만 알려줘도 다 알아들어. 아, 근데 그래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도 해줄게. 얘들아,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할 때가 있어. 시강이라 그러거든. 선생님들 앞에서 겁나 어색함. 시강을 할 때 수영아, 제일 먼저 뭔가를 세팅을 해야 되거든. 뭘 세팅할까? 듣는 사람의 수준을 세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걸 수준을 세팅해. 중등 수학은 다 뗀 애, 연산을 하나도 모르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그래 수업 내용이 아예 달라지는 거지. 참고로 얘들아, 선생님이 그래서 뭐 다항식 연산을 하나도 못한다. 아니, 다항식 연산까지 괜찮다. 분수 덧셈을 못한다. 이런 거 어렵습니다. 가르치기가 어려워. 구구단을 안 외운 사람한테 다항식 연산을 가르쳐라. 어렵습니다. 힘들어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야. 되게 어려운 거야. 니네들이 잘 생각해봐. 구구단을 모르는데 이 새끼한테 식연산을 알려줘야 되잖아. 어려워. 도대체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를 세라는 거에서 이게 경우의 수거든. 이거를 니네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이난이가 패셔니스타야. 패셔니 학생. 이난이 집에 상의가 2개 있어. 1번 아디다스. 지금 뭐 입었냐? 요새 애들 입는 옷이 뭐야? 나이키? 그래. 상의는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있어. 바지는 바지 뭐 입어? 아이씨 귀찮아. 바지 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바지를 2겹 겹쳐 입으면 어떻게 해요? 이지랄 하지 마시고요. 너희 세대들이 얘들아 되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좀 예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사람들한테 누린내가 난다 그러든지 최치가 있거든. 내가 야 서양 사람들은 누린내가 난대 이 얘기를 했는데 수영이가 제 남자친구 톰은 안 그러던데요? 이 얘기. 이건 얘들아 반론이 아니야. 왜냐하면 애시당초 채취가 난다는 게 명제가 아니잖아. 반론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서양 사람 100명 중 90명 정도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누린내라고 부르는 채취가 있다 라는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데, 개별 사례를 들고 와서 제 남친은 아닌데요? 이걸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근데 니네들은 이거를 반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거는 동문서답에 가까워요.
야, 나 엽떡 너무 맵던데? 제 친구는 안 맵다 그러던데. 이거 뭐 어쩌라고 그랬어? 안 물어봤는데.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그거를 무슨 논쟁이라고 하고 있어. 니네들 대화 보면 이런 대화가 많습니다. 일반론이랑 특수론을 구별을 못해. 일반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특수론 얘기를 하면 뭐하노? 안 그래? 그냥 대화만 길어지고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지. 내가 동민이 얘기하는데 특수론 얘기하는데 안영구 학생은 안 그런데요? 아니 니네 잘 생각해봐. 이거는 대화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싫어요. 이 새끼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일반론 특수론 얘기해주기도 귀찮아. 알겠어? 그러니까 반론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태클 걸기 좋아해 얘들아. 바지 두 겹 입으면 어떡해요? 그게 되면 문제에 써놔야 돼, 안 써놔야 돼? 너희 바지 겹쳐 있는 거 계산 안 했구나. 선생님이 니네 그래서 틀리게 하면 인정할 거야, 안 인정할 거예요? 안 인정할 거잖아. 여기서 일반적으로 바지 입는 얘기하는데 뭐 겹쳐? 그러면 바지 위로도 입는다 그러지. 바지 머리에 묶으면 어떡하나요? 이것도 계산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노? 저는 아니면 바지를 한쪽만 입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로 태클 걸지 마. 좀 문제 풀 때. 알겠어? 제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난 그딴 새끼도 봤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저 여자 목소리가 남자면 어떡하냐요? 그래 남자가 풀고 다 틀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알겠어? 그런 거에 태클 좀 걸지 마.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야. 아니 나는 사실 논쟁하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얘들아. 풀 수 없는 문제 내놓고 되게 넣어두고 풀려는 것도 어이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제일 일반론적으로 그냥 생각해.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나나 네가 입을 수 있는 옷 조합이 몇 개야? 그렇죠. 이거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아디다스 바지 1, 아디다스 바지 2, 아디다스 바지 3. 이 조합. 나이키 바지 1, 나이키 바지 2, 나이키 바지 3. 왜 오늘 두 겹 입고 왔어? 그래서 6가지다. 이거 어떻게 쉽게 계산했어? 아디다스 2가지 경우랑 바지 3가지 경우를 곱했다. 이게 곱사건인 거지. 곱의 법칙. 니는 중2 때 곱의 법칙이라고 배우나? 동시사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잘 봐. 이 집합의 부분집합. 부분집합 정의는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원소 일부 전부를 떼와서 중괄호 씌운 집합. 그리고 특이하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을 무조건 부분집합으로 친다 그랬지.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어떤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게 집합의 세팅이야. 자 그러면 이거 4개 나왔는데 부분집합이 이나나 그 중에서 이 세 집합을 뭐라 그래? (1번) 진라면 2번 진구 도라에몽 진구임 3번 진부분집합. 오답? 얘네 셋 다 진부분집합이야.
얘를 보고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도 되고 얘도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도 되고 얘네 셋을 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도 되는 개념이야 얘들아. 왜냐하면 얘는 부분 집합으로라고 얘기하기엔 전체잖아. 똑같잖아. 얘 빼고 나머지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니네 그럼 뭐 안양고 학생 전부 모여 이러면 뭐 니 혼자 가서 모이긴 모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뭐 너 보고 안양고 학생이라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 개념의 용어야. 그래서 진부분 집합 구하라 그러면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나와. 자, 그러면 이거 네 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분 집합들 안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다 이거야. 그치? B라는 원소도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조합이 뭐냐는 거야. 아까 그거랑 똑같아. 들들이 뭐야? 얘잖아. 안들 얘잖아. 안들 얘. 안들 얘. 알겠어? 그래서 모든 원소가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부분 집합 개수 세는 방법이야. 재윤아 이해가 되냐? 나 설명 잘함? 이해 쏙쏙해? 아 쏙쏙은 아니고 뭔가 알듯 말듯해? 그래? 너가 좀 알듯 모를 듯 알듯한데 왜? 이해했습니다. 야 근데 니네들 잘 생각해봐. 얘를 이해한 사람이나 이해를 못한 사람이나 나 근데 이거 되게 이해 못한 학생 보긴 봤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나 이해 못한 사람이나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제곱개가 부분 집합 개수다.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세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은 거야. 그래서 응용을 하는 거지. 어떻게? 얘 부분 집합 중에서 6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8은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넣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럼 재윤아 이건 몇 개야? 6은 반드시 들어가고 8은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야? 8개입니다. 봐봐. 자, 5는 아직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경우의 수 두 가지지. 그러면 7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9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6, 8은 이미 결정된 거야. 옷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나 티셔츠는 나이키 입을 거야. 나 바지는 뭐 안 입을 거야. 안 입는 건 좀 이상한데. 뭐 어쨌든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 둘. 6은 경우의 수가 뭔 거야? 하나인 거지. 들어가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 7은 둘. 8은 하나. 9는 둘. 이래서 8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빼고
2의 거듭 제곱해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쉬워.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도 푸는 건 쉽다고. 그래서 얘를 더 비틀어 놓는 거지. 제발 이거를 겁나 이해한 새끼만 풀었으면 좋겠다. 출제자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 왜 너무 사악해? 괜찮습니까? 자, 경우의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센다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 자, 이제 이거 알고 들어가 보자. 자, 23번. 자, B의 부분집합 개수는 자, B의 부분집합 개수 물었어. 얘들아, 근데 B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와 있어. 원소 5개야. 그럼 B의 부분집합 몇 개요? 응? 30. 응. 근데 왜 우리 그거 못해? B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거든. 이게 질문이 얼마나 뻔한 질문인지 알겠니? 뭐 이거 아닌가? 나 안 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B는 X가 원소인데 X는 A분의 B라고 생겼고 A랑 B 둘 다 A의 원소래. 그러니까 2, 4, 6, 8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일단 2분의 4 카타도 되겠네. 2분의 2 2분의 6 2분의 8 괜찮니? 그 다음에 4로 해보자. 4분의 2 4분의 4 4분의 6 4분의 8 괜찮니? 6분의 2 6분의 4 6분의 6 6분의 8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8분의 2 8분의 4 8분의 6 8분의 8 재윤아,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다 썼니? 아직 더 쓸 수 있니? 다 쓴 것 같아? 다 썼어? 어? 다 안 쓴 것 같아. 윤서는? 다 무서운 것 같아요. 다 썼어요. 이난이는? 수영이는? 자, A가 얘들아 들어갈 수 있는 애가 2, 4, 6, 8이지. 그럼 경우의 수가 4개인 거지. B는 몇 개야 그럼? 네. 그럼 이 A분의 B 조합이 총 몇 개 나온다는 거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여기서 2 선택하고 여기서 또 뭐 6 선택하고 그러니까 4 곱하기 4인 16개의 조합이 전체 다 있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중학교 2학년 레벨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별로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안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수학은 얘들아 이제 그런 거야.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면 돼. 이해돼? 괜찮아? 여기 4개, 여기 4개. 근데 또 언제 곱하냐, 언제 더하냐가 좀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해 줄게. 다 쓴 거야, 지금. 자, 그럼 이거 좀 정리해 보자. 1은 필요 없으니까 탈락. 2도 필요 없으니까 탈락. 탈락. 2분의 1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얘들아? 그럼 원소의 개수 총 몇 개야? 4, 7, 11. 그래서 2의 11제곱 2048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요것도 좀 해줄게 얘들아. 2의 5제곱이 32다. 요걸 외우면 좋아요. 6제곱 5제곱 32 64, 118, 256 512, 1024 2의 10제곱이 1024야. 그래서 물론 뭐 안 외워도 돼. 자,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 세는 게 너무 쉬우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어떻게 낸 거야? 야, 너희들 비집합 구하는 거를 조금 힘들게 만들 거야. 그냥 그 정도인 거지. 조건 제시법으로. 그러면 얘들아, 아까 네가 물어봤던 그 유형 2인가 3인가 조건 제시법, 집합의 표현 방법. 이 문제는 얘들아 집합의 표현 방법이랑 부분집합 개수 세기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는 게 좋냐? 이걸 내는 게 좋아요. 선생님 둘 중에 하나는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문제 안에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내는 거지. 알겠어? 안다는 게 얘들아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 야, 니네 지금 누나가 물어본 초등학교 입학고사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보다 조금 어렵거든. 못 풀 거야 아마 얘네들. 네. 왜? 근데 왜냐면 고등학교 문제니까. 근데 누나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순열조합을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몰라. 뭐 대충 중학생은 이렇게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누나가 질문이 이거였어. 여기서 왜 28이랑 15를 곱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거의 근본에 가까운 질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이거는 8C이고 이건 뭐 몇 C야? 6C였나? 6C가 15죠. 그럼 이거겠네. 두 번째 문제 질문도 여기서 왜 18을 곱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왜 27을 곱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27을 곱하는지를 설명해 줬더니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다 내가 100% 이해했어? 그랬더니 이해했대.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누나가 고등학교 때 다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누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몇 년 지났는데 다시 환기만 시켜주면 다시 떠오르는 거야. 그때 이해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누나가 선생님보다 공부 훨씬 잘했거든.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 때 성적표 우리 때 중간 기말이 90 이상이면 수라 그러거든. 수미양가 그래. 니네로 치면 A야. 그리고 누나 때는 몇 과목 봤을까? 한 20, 거의 30과목 정도 봤던 것 같거든. 기말, 중간 기말. 내가 24과목까지 봤으니까. 성적표에 B가 없어요. 우가 없어. 나는 그런 성적표 제대로 처음 봤어. 나는 미도 있거든. 체육 이런 거 미 뜬 적 있거든. 없어. 미도 뭐 내가 얘들아 뭐 그 시험 준비하다가 한번 잔 얘기 해주지 않았냐? 아침에 일어나서 봐야지 하고 잤는데
밖에 보니까 6시 넘어 있어서 못 본 게 체육이었거든. 그때 그 2 나왔거든. 70점 이상인 거야. 그게 없다니까. 누나는 항상 그 얘기를 나한테 해. 자기는 다시는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3년이 너무 지옥 같고 끔찍했대. 그 정도야? 고등학생 재밌어? 끔찍해? 끔찍하진 않지. 응. 그리고 얘들아, 그 너희들 내가 그런 얘기는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공부할 때 이렇게 앉아서 그 이난이가 입은 후드, 저런 후드 말고 집업 후드 있잖아. 후드로 의자에 몸을 묶어. 왜 묶냐니까 자꾸 이제 일어나기 쉬우면 자꾸 일어나니까 묶어서 공부해. 왜? 내가 전교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얘들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목격했으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겉으로 봤을 때 저 새끼는 뭐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맨날 공부를 잘하지?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타고나도 안 돼. 지금 고등학교 시험은 무조건 노력은 해야 돼. 그러니까 노력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요만큼 알려줬더니 문제 다 이해해. 고등학교 문제. 이게 천재라서 될 수도 있긴 있을 거야. 누나가 뭐, 근데 누나가 막 머리가 엄청 좋다고 느끼지는 않거든. 나도 누나가 나보고 너는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하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엉덩이 박치기로 오래오래 공부를 하고 다 이해했으니까 이만큼만 설명해줘도 그냥 다 싹 다 이해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 알았던 거니까. 니네 쿠키런 게임 아니야? 선생님이 쿠키런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 나는 쿠키런이 리듬 게임이라는 느낌이 강했어. 그래서 쿠키런 잘하면 계속 도는 거 알아, 니네? 그래서 고수들은 막 몇 억씩 찍혀. 계속 돌 수 있거든. 안 부딪히면 계속 돌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했을 때 걸리는 구간이 있다? 계속 걸려. 거기 박자가, 이게 쿠키런이 어려운 게 반점프라는 게 있어. 살짝 누르면 뛰는 반점프가 있거든. 그래서 툭 투둑 툭툭툭 투둑툭 뭐 이 박자가 있는데 그 박자가 한 번 틀리면 계속 여기서 걸리거든. 습관적으로 계속 틀려.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안 부딪히면 계속 돌거든. 근데 그 박자 한 번 완성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계속 안 부딪힐 수 있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체득되는 거야. 재밌잖아. 틀리면 계속 뭐 피아노 나 바이엘 학원까지밖에 안 쳐가지고 피아노는 할 말이 없구만. 피아노도 칠 때 계속 틀리는 구간이 있잖아. 이게 잘 안 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일종의 습관이 드는데 그거 고치기가 쉽겠냐. 공부가 또 그런 재미. 공부뿐만 아니라 얘들아 모든 일이 비슷한 숙련의 과정이 필요해. 나는 근데 숙련 중에서는 공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 성격상. 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야구 배트 깎는 장인 그런 거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 장인 보고 뭐 야구 배트를 예를 들어서 150g으로 깎아달라 그러면 150g으로 깎고, 여기서 1g 더 빼달라 그러면 이렇게 1g 딱 1g 빠지더라. 나는 그런 거 못해. 그 야구 배트 가는 걸 얘들아 진짜 수십만 번을 해야지 그 짓거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겨워서 못할 것 같아. 한 100번 하면 저 이제 그만 만들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수학 문제는 그 정도로 동일성이 유지되지는 않잖아, 얘들아. 근데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도. 그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얘들아 왜 야구 배트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줄 아냐? 요새는 손으로 만드는 야구 배트가 더 비싸대. 얘들아 손으로 만든 게 기계보다 더 잘 만든 건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왜 손으로 만드냐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짜장면이 먹고 싶었대. 그 짜장면 먹고 싶어서 배운 기술이 배트 만드는 기술. 네. 자, 뭐 어쨌든 결론은 열심히 공부. 근데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들어갔지? 오케이. 벽지파. 요 P는 파워의 약자야. 파워셋을 역집합이라고 해요. 요 A는 니네들도 알다시피 이 집합을 의미해. 자, 나는 이 집합, PA 집합을 해석할 수 있겠다. 원소 나열법으로 쓰라면 쓸 수 있겠다라는 사람. 때려. 일단 X는 어떤 대상이야?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네. A의 부분집합. 그렇습니다. X는 A의 부분 집합이라 그랬어. 원소거나 이런 게 아니야. 얘는 집합이야, 얘들아. 소재 소문자잖아. 뭔 상관이야? 부분 집합 기호를 썼는데. 알겠어? 그럼 A의 부분 집합이 뭐야? 얘, 공집합 이 네 개야. 이 집합 네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봐봐, PA는 원소가 X인데 X는 A의 부분 집합이랬죠. 이거예요. 몇 집합이니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일 거야. 그래서 니네들한테 부분 집합의 정의를 정확히 묻고 싶을 때 몇 집합을 한 번 더 들어가면 더 심연이지. A 집합의 몇 집합을 부분 집합 PA를 부분 집합 PA를 원소로 갖는 B. 실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얘의 부분 집합 개수는 16개다. 그러니까 지금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을 때랑 부분 집합일 때의 차이. 이게 집합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요거를 이해하냐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질문 한 번 다 답변해 줬나?